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이로트 커스텀 시리즈를 리뷰해 볼 텐데요. 파이로트는 제가 써본 30여 종의 브랜드 중에서도 필감이 단연 1위라고 생각하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당연하게 11번째 추천기가 여기 있는데요. 오늘은 하나만 추천기로 꼽기가 몹시 어려웠다는 걸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루시까지가 커스텀 시리즈고요. 파이로트 만년필은 전체적으로 필감이 부드럽습니다. 작은 글씨를 쓰기 좋은 새필 중에서도 버터 필감 새필이 있는데 그게 바로 파이로트 만년필들이에요. 펜 끝에 버터를 발라 쓰는 것처럼 끝이 부드러우면서도 섬세하고 새필이죠. 그 중에서도 커스텀 시리즈는 다양한 노트에 사용을 해봤는데 노트하고 더 잘 맞고 덜 맞고의 편차가 약간씩 있기는 하지만 궁합이 안 맞는 종이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종이별로 필기해가면서 비교해 보기보다는 이전에 궁금하다고 코멘트 주셨던 부분들과 또 이 중에 어떤 게 가장 추천할 만한 펜인지를 고르는 것에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 사이에 빠진 모델이 있어요. 74, 742, 743 다음에 745와 748이 들어가요. 그 외에도 배럴이 나무로 된 시리즈와 570L을 이용한 막기의 라인도 있는데요. 요즘은 그걸 구할 수가 없어서 823, 845, 우루시까지 이 현행으로는 이렇게 6종류 중에 고르시게 될 거예요. 물론 당연히 다 사볼 필요는 없습니다. 필감이 대동소이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내 손에 잘 맞을 것 같은 모델로 하나 정도 골라 쓰시면 충분하리라 생각됩니다. 참고로 커스텀 헤리티지 라인이 따로 있는데요. 저는 지금 헤리티지 912 모델만 가지고 있는데 커스텀은 금장식의 이 시가형 바디가 특징이고 헤리티지는 은장식의 플랫탑을 하고 있는 게 차이예요. 헤리티지는 이 커스텀 74, 742하고 동일한 펜 쪽을 사용하기 때문에 굳이 따로 사볼 필요는 없지만 파이로트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라서 헤리티지 91과 92도 차차 들여서 나중에 따로 리뷰를 해볼게요. 우루시는 논해로 먼저 좀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가진 만년필 중에서도 가장 크고 압도적인 데가 있어요. 이 펜을 받았을 때 이게 펜 보관함에 들어가려나 라는 걱정부터 들더라고요. 다행히 들어갑니다. 제 펜 보관함은 서랍 칸에는 안 들어가고 상부 전시 칸에는 딱 맞게 들어갔어요. 몽블랑 149보다도 훨씬 크죠. 둘을 좀 비교해 볼게요. 149는 꽤 통통하고 초대형기에 속하는 만년필이라 쥐었을 때 제가 손이 큰 편인데도 손에서 편하게 쥐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워낙에 가벼운 펜이라 그런지 장시간 필기하기에도 괜찮은 편이에요. 반면 우루시는 배럴의 둘레는 비슷한 규격인데 소재가 조금 묵직한 데다 뒤가 훨씬 길어서 실필기용으로는 아무래도 부담스러워요. 어릴 때 이렇게 생긴 펜 써보셨죠? 딱 이런 펜을 들고 쓰는 그런 그립감인데 뒤가 좀 더 묵직한 느낌이랄까요? 저는 도저히 필기 용도로는 좀 못 쓰겠더라고요. 몇 자 쓰는 거는 괜찮은데 장시간 필기하기도 불편하고 칸이 넓은 노트에 써야 하고 이 휘어지는 펜 끝을 다루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용하는데 난이도가 조금 있다고 느꼈고요. 펜촉은 무려 30호 크기예요. 펜촉의 크기는 149와 비슷한데 필감의 스타일은 전혀 달라요.
149는 우리가 늘 써온 그 펜촉의 느낌인데 우루시는 펜촉이라기보다는 붓 같아요. 연성 펜을 좋아하신다면 우루시가 아마도 그 연성의 끝판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탄성이 장난 아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연성 펜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말 그대로 금촉으로 만든 붓으로 글씨를 쓰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컨버터도 콘 90 뭐 이런 식으로 기존 컨버터의 길이를 좀 확 늘려서 만들어 줬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어요. 다른 펜보다 흐름이 월등히 좋아서 잉크 소진이 빠른데 콘 70을 써야 하는 게 한편으로는 좀 아쉽더라고요. 우루시만큼은 꼭 펜샵 가서 실물 보시고 손에도 쥐어보고 가능하면 시필도 좀 해보고 2번, 3번 고민해보고 구매하셔야겠어요. 지금껏 쏜 펜과는 전혀 다른 매력도 있지만 실용성 측면에서는 100만원짜리 장식품이 될 수도 있어서요. 제 경우엔 파이로트를 다 모으고 싶어서 장식품이 될 걸 좀 확정해놓고 사들인 만년필이기는 해요. 수집 목적이라면 괜찮지만 실사용 목적으로는 좀 별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게는 전체적으로 가벼워요. 우루시만 캡을 빼고 들어도 26g이라 이 차이가 좀 크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이것도 다른 펜들에 비하면 뭐 아주 무거운 편은 아니죠. 캡을 빼고 들어서 15g이면 잉크를 풀 충전해도 16g 정도라서 손목이 약한 분들께도 부담이 없을 만한 가벼운 펜들이에요. 들었을 때 너무 가볍다 싶으면 캡을 뒤에 포스팅하고 쓰면 되잖아요. 74, 742, 743은 캡을 끼우고 쓰는 게 좀 더 편안했고 823부터는 배럴만 들고 쓰는 게 저는 더 편했어요. 펜 자체의 길이가 길고 크기도 큰 펜이라서 캡을 빼고 들어도 길이감은 다 충분하고요. 캡을 뒤에 끼우고 썼을 때도 무게가 뒤로 빠지는 느낌은 없어서 좀 묵직한 걸 선호하시는 분들은 포스팅하고 쓰는 걸로도 무게 만족감은 충분할 것 같아요. 커스텀 시리즈는 전부 다 금촉이에요. 스텐촉과 금촉의 차이라 하면 금촉이 좀 더 부드럽고 필감이 안정적이라고들 하잖아요. 솔직히 타 브랜드 제품은 스텐촉 쓰다가 금촉으로 바꾸면 딱히 금촉이라서 훨씬 낫다는 느낌은 좀 없었는데요. 파이로트는 금촉 제품이 필감이 한결 고급스럽고 부들부들하구나 싶은 그런 차이가 확연하게 와닿는 편이에요. 파이로트의 중저가 모델들도 충분히 필감은 좋지만 금촉으로 바뀌니 훨씬 고급스러워졌다라는 인상이 드는 거죠. 이 모델별로 펜촉의 사양 차이가 있어요. 74와 742는 14K 5호 10호닙의 크기를 채용했고요. 헤리티지 912도 이 커스텀 742와 동일한 사양이라 10호 닙이에요. 743과 823은 14K 15호 닙이고 845는 18K 15호 닙 그리고 우루시는 18K 30호 대형 닙이에요. 컨버터는 콘 40과 콘 70 크게 두 종류로 나와요. 예전에 더 작은 용량도 있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두 종류 규격으로 유통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 결합부 크기는 동일해서 콘 70을 쓸 수 있는 만년필은 콘 40도 다 호환이 돼서 함께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콘 40을 사용하는 만년필 중에는 뒤쪽이 좀 넓고 길게 빠진 모델만 이렇게 호환을 해서 쓸 수가 있어요. 이런 모델이 많지는 않아서 대체로 이제 콘 40을 쓰게 되면 잉크 용량이 너무 적어서 그게 조금 불만인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콘 40은 스크류 방식으로 잉크를 당겨서 올리는 타입이고요. 콘 70은 펜촉하고 결합한 상태에서 잉크병에 이 펜촉을 담그고 뒷부분을 클릭해서
이 공기 반동으로 잉크를 끌어올리는 방식인데요. 저는 이 방식으로 충전하는 게 영 불편하더라고요. 자꾸 잉크병 입구에 손이 닿기도 하고 요 펜이 닿기도 해서 잉크 때문에 좀 사방이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컨버터를 사용할 때는 대체로 이런 주사기를 사용해서 잉크를 주입해서 쓰는데요. 보통 우리가 컨버터 사용 방식대로 잉크를 리필하면 이 컨버터 공간 안에 전체적으로 잉크를 넣을 수가 없는데, 주사기로 주입을 하면 이 여기 목 부분까지 완전히 꽉 차게 잉크를 주입할 수가 있어요. 40도 마찬가지로 피스톤을 뒤로 다 당겨 놓은 상태에서 목까지 주입해서 살살 결합하면 잉크가 살짝 요 펜대로 올라오거든요. 잉크가 바로 흘러내려와서 빠르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이 방식으로 넣으면 콘 40에도 꽤 많은 양의 잉크가 들어가요. 공식적으로 잉크 수용량은 콘 40이 0.4mm가 들어간다고 하고요. 콘 70이 1.1mm로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나요. 아까 설명드렸던 헤리티지 시리즈 중에 9위 모델이 제가 알기로 파이로트의 유일한 피스톤 필러 만년필인데요. 찾아보니까 헤리티지 9위가 1.2mm 잉크가 들어가더라고요. 이 콘 70이 1.1mm잖아요. 차이가 거의 없죠. 파이로트 만년필 제조 기술이 상당히 뛰어난데도 피스톤 필러 만년필을 거의 만들지 않는 이유가 이거인 것 같아요. 컨버터하고 피스톤 필러하고 잉크 수용량 차이가 거의 없으면 사실상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세척 관리가 편한 컨버터형 만년필이 더 좋죠. 게다가 저처럼 주사기로 넣으면 잉크가 훨씬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콘 70의 경우는 헤리티지 9위 피스톤 필러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많은 잉크가 들어가게 돼요. 이 콘 70의 잉크 수용량이 상당한 대용량이었다는 걸 저도 이번에 비교 필기를 해보면서 알게 됐어요. 그런데 플런저 필러인 이 823 모델은 1.5mm로 용량이 가장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파이로트 제품 중에는 가장 대용량 모델이죠. 참고로 대용량 피스톤 필러로 유명한 이 트위스비 에코는 잉크가 총 3mm 정도 들어가요. 823보다도 2배가 들어가는 거죠. 잉크 수용량에 따라 노트 필기를 얼마나 할 수 있는지 댓글로 문의를 주셔서 그것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한 권을 다 썼고요. 기본적으로 콘 70이 들어가는 모델에는 콘 40도 호환이 되니까 이 40도 겸사겸사 같이 테스트했고요. 40과 70은 커스텀 74F 쪽에 동일하게 착용을 해서 필기를 하고 잉크 흐름이 더 좋아지는 B7 노트에 테스트를 했어요. 40을 넣어서 이 74F 쪽으로 썼을 때 A5 기준 6.5장 6장 반을 쓸 수 있었어요. 70으로 넣어서 썼을 때는 10장 반이네요. 잉크 용량이 0.4mm, 1.1mm라고 했으니 실제로는 3배 가까이 차이가 나야 되는데 제가 주사기로 이 40의 입구까지 꽉 채워서 쓰게 되면서 이 공백 공간에 꽤 많은 잉크가 들어가게 되면서 그렇게 차이가 줄어든 것 같아요. 이 원래 사용하는 방법대로 잉크를 넣어서 비교를 했다면 이 컨버터 40 제품은 3장 정도 쓸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40 6장 반, 70이 10장 반. 또 같은 F쪽이지만 모델별로 글씨 굵기와 흐름이 조금씩 달라서 필기량의 차이도 좀 났는데요. 845 F쪽도 같은 조건에서 필기를 했는데 14페이지로 74 F쪽보다 훨씬 많이 필기가 되었어요. 3장 반이나 더 쓴 거죠. 내친 김에 다른 펜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 컨버터 70 기준으로 플렉스 닙인 742는 총 6페이지를 쓸 수 있었고요. 흐름이 워낙 좋은 펜이라서 펄잉크로도 똑같이 테스트를 했거든요.
펄잉크는 펄 입자가 흐름을 약간 줄여주는데도 6페이지로 수성 잉크하고 동일하게 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특수 닙으로 제가 헤리티지 912는 스톱 닙을 구입했어요. 마찬가지로 컨버터 70으로 일반 잉크는 8페이지 썼고요. 펄잉크는 7.5페이지, 7장 반 정도 필기를 했어요. 스톱 닙은 가로, 세로의 획 굵기가 달라서 제가 펄잉크로 쓸 때 일반 잉크보다 세로 획을 좀 더 굵게 필기해서 오히려 노트량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리고 743은 연성이 있는 SFM 촉이에요. F촉과 M촉의 중간 촉이라는 뜻이고요. 컨버터 70으로 썼을 때 8.2페이지 정도 필기를 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유일한 플런저 방식인 823은 무려 19페이지로 가장 많은 양의 필기가 가능했어요. 74하고 823, 845 3개 모델만 동일한 F촉이거든요. 컨버터 70 기준으로 비교를 하면 823이 19페이지, 845가 14페이지, 그리고 74가 10페이지 반이에요. 같은 F촉인데도 흐름 차이가 좀 있어서 필기량에서도 차이가 꽤 나네요. 참고로 이 테스트에 사용한 B7 종이는 잉크를 좀 더 많이 끌어당겨주는 종이라서 필기량이 좀 최소로 측정된 측면이 있어요. B7보다 라이트한 표면을 가진 다른 종이에 쓰시면 알려드린 이 페이지 수보다는 평균 2-3장 정도는 더 쓸 수 있을 거예요. 일본의 3, 4만년필은 동일한 F촉으로 썼을 때 굵기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물어봐 주셨어요. 세일러들이 노란색이라 잘 안 보이실 텐데 굵기 차이는 없어요. 10만원 미만인 프로피트 시키오리, 프로피트 리알로, 그리고 플래티넘 센츄리, 파이로트는 아까 보여드린 F촉 3종을 비교를 해봤는데 글씨의 굵기는 뭐 거의 같아요. 그런데 필감 차이가 상당히 큰 편이에요. 세일러는 가장 사각거리고 부드러움이 덜한 편이고요. 센츄리는 가장 예리하고 좀 날카로운 느낌이 있는 필감이에요. 부드러운 느낌은 세일러보다 좀 더 강하지만 사각임도 못지않게 잘 살아나는 펜촉이고요. 파이로트가 가장 부드러움이 강하고 사각임이 약하죠. 글씨 굵기는 차이가 없고 잉크 흐름은 세일러가 가장 약하고 파이로트가 가장 흐름이 좋았어요. 커스텀은 사각이는 느낌은 거의 없고 6개의 모델이 다 부드러운 버터 필감이에요. 서로의 필감 차이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모델 넘버가 높아질수록 가격이 올라갈수록 좀 더 부드럽고 섬세한 느낌이 가미되는 편이고요. 74도 부드러운 펜촉인데 742와 743이 한층 더 부드럽고 823과 845가 같은 F촉이어도 한결 더 가늘고 섬세하게 좀 더 부드럽게 필기되는 면이 있어요. 굵어서 섬세함은 많이 떨어지지만 부드러움의 강도는 우루시가 가장 부드러워요. 비슷한 것끼리 묶어보면 7423이 비슷하고 823과 845도 비슷해요. 여기서 74만 펜촉이 주는 그 부드러움의 결이 좀 달라요. 이 상위 모델들은 펜 끝에 작고 부드러운 볼이 있어서 이 부드러운 볼이 이 끝에 버터를 발라서 부드럽게 써나가는 것처럼 종이하고 마찰되는 그 느낌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반면에 74는 이 끝이 그냥 완만한 언덕으로 마감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부드럽기는 한데 약간 더 투박한 부드러움. 상위 모델에 비해서는 고급스러움이 조금 덜한 그런 부드러움이죠. 커스텀끼리 비교했을 때 이 중에서는 필감이 약간 좀 투박한 편이다라는 거고요. 742와 3은
둘 다 14K로 닙 크기가 10호, 15호라는 것밖에 차이가 없지만 가격은 12만원 가량 743이 더 비싸죠. 겉보기에는 똑같은 사양인데 단지 펜촉이 주는 그 필감 차이로 12만원이나 더 주고 743을 살 것 같으면 저는 차라리 같은 가격대인 823이 좀 나은 것 같아요. 둘 다 14K 15호 닙인데 그러니까 펜촉은 똑같은데 823은 잉크 용량이 좀 더 크고 외관도 데몬 타입이라서 훨씬 예쁘지 않나요? 같은 값이면 너무 클래식한 743보다는 데몬 타입인 823이 좀 낫다고 생각되더라고요. 게다가 10호 펜촉이라고 해도 742부터는 이미 완성형 필감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펜촉만 한 단계 커진 743을 사기에는 가성비가 좀 떨어지게 느껴지는 거죠. 둘 중에는 742가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보고요. 743을 제외하고 742와 823 중에 고르라면 예산의 여유가 있다면 저는 823이 가장 나았어요. 이 이유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845를 좀 끌어와야겠는데요. 혹시 파이로트 만년필의 종결기가 이 845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파이로트 중에 가장 고급기를 써보려면 845를 쓰라는 말이 있어요. 아마도 845부터는 이 배럴의 마감이 570가 들어가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어서 그렇게들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배럴 전체에 57 마감이 되어 있어서 손으로 잡았을 때 약간 쫀득하게 손에 감기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바디 재질감이 참 독특하고 손에 친화적으로 감긴다 하고 감탄하기도 했는데요. 아쉽게도 필기할 때 쥐는 이 그립부는 이전 모델들하고 똑같아요. 57 마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정작 필기할 때는 이 57이 영향을 전혀 주지 않아요. 배럴 자체가 가진 그냥 디자인적인 차별점은 될 수 있죠. 823과 같은 크기의 15호 펜촉인데 845는 18K로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마침 둘 다 F촉으로 사서 비교하기도 좋았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필감 차이가 거의 없어요. 아주 미세하게 845가 좀 더 부드럽기는 해요. 근데 둘이 교차해 가면서 쓰지 않고서는 그 필감의 차이가 느껴지지는 않을 정도예요. 가격 차이는 25만원가량이 더 비싸거든요. 제 생각에는 845를 살 돈으로 823하고 742를 구입해서 쓰는 분이 결국은 승자인 것 같아요. 늘 제가 추천기를 꼽을 때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은 무조건 필감이잖아요. 거기에 크기, 무게 밸런스 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한데 커스텀들은 외관이 가지고 있는 사양은 다 너무나 훌륭해서 특별히 단점인 게 없어요. 그래서 진짜 필감하고 가격만으로 우위를 가리게 되었는데요. 845가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좀 떨어진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추천기는 사실 이 742와 823 두 개 모델 중에 엄청 고민이 됐어요. 총평을 해보죠. 이 중에서 고르라면 74의 필감이 가장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사실 이 상급기들 쓰기 전에는 74로도 충분히 필감이 좋았어요. 흐름도 아주 좋고 또 투명 배럴이라서 잉크 색이나 잉크량의 변화를 체크하기도 좋고 가볍고 만듦새도 매우 훌륭해요. 그래서 20만원 넘어가는 펜은 좀 난 싫다, 부담된다 하는 분들께는 74도 충분히 최상의 선택이 될 거예요. 특히나 다른 브랜드의 동급 제품들과 비교를 하면 이 74가 잉크 용량도 월등히 많이 들어가고 잉크 흐름도 좋고 필감도 부드러워서 상당히 비교 우위가 높은 또 잘 만들어진 그런 만년필이거든요. 그치만 좀 더 고급 필감을 느껴보고 싶다 하시면 74와 우루시는 제외하고 4개 모델 중에서 골라야죠. 저는
비싼 만년필일수록 매일 쓰는 데일리 펜으로 전투기처럼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이 845의 필감이 탁월하게 좋다라고 느껴졌으면 가격 상관없이 추천기로 꼽았을 테지만 823과 845 사이에 필감의 간극이 그리 크지가 않아요. 74에서 742로 뛰었을 때는 필감 차이가 크게 와닿았는데 이 둘은 고만고만한데 845가 좀 더 고급스러운 필감이다 정도예요. 필감이 거의 같은데 가격은 25만원가량 더 비싸졌다는 걸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 57 바디가 25만원만큼의 값어치를 한다고 판단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845도 추천기에서는 좀 제외를 하겠습니다. 저 앞서 펜들 빼는 거 되게 쉬웠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 비슷비슷한 3개 모델 중에는 하나를 고르는 게 상당히 어려웠어요. 솔직히 이 3개의 필감은 나란히 비교해봐야 그 차이가 느껴지지 742에서 이미 커스텀의 필감은 완성형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격대도 좀 주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가격이 같고 펜촉의 사양도 똑같은 이 743과 843은 바디의 사양에서 좀 취향대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데몬 만년필을 좋아하시면 823, 클래식한 디자인이 더 좋다면 743, 약간 무게감 있는 게 좋다 하시면 823, 나는 필기량이 많고 가벼운 게 좋다 하시면은 743인데 743은 742보다 단지 펜촉이 한 단계 커졌다는 이점 때문에 12만원이나 더 주고 사기에는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743을 살 것 같으면 742가 낫죠. 이 두 모델은 12만원의 가격 차이가 있죠. 필감 차이가 12만원 가치가 되느냐 하면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분명 823의 필감이 더 섬세하고 고급스럽기는 한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두 펜의 펜촉이 F촉이고 FA촉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연성촉을 이 플렉스 닙을 힘주지 않고 썼을 때가 F촉과 좀 비슷하겠거니 가정을 하고 보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742에서 커스텀의 필감은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의 추천기는 742인데요. 예산 여유가 있다면 둘 다 사서 써보시면 좋겠지만 가격을 생각하면 742가 어떤 부분에서는 파이로트의 종결기 같기도 해요. 이걸로도 필감은 충분히 넘치는데 그보다 살짝 더 섬세하게나마 고급 필감을 얻고 싶다 하시면 823까지 써보셔도 좋다는 거죠. 뭐 사실 제 취향에는 데몬 타입인 823이 더 좋긴 합니다. 제가 입문기 때만 해도 도대체 데몬 타입을 무슨 매력으로 쓰지? 하고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 데몬 타입이 좀 더 좋아져요. 그래서 취향대로라면 823이 더 저는 좋다고 느꼈고요. 그래도 추천펜은 가성비까지 생각해서 742로 골랐다는 거예요. 카쿠노와 프레라는 입문용으로 만년필이 나한테 잘 맞는 필기구인지 아닌지가 궁금할 때 써보시기 좋아요. 특히 카쿠노가 그렇죠. 프레라와 코쿠는 펜촉이 똑같은데 이 바디의 사양이 달라요. 부드럽게 빠르게 필기를 하고 싶으시다면 가벼운 프레라가 더 낫고요. 뭐 무게감 있게 조금 천천히 공들여 쓰고 싶으시다면 약간 더 묵직한 느낌의 코쿤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이 3종 만년필은 입문용으로 선택하시는 것도 괜찮지만 파이로트만큼은 좀 중급기 이상을 쓰시면 좋겠어요. 이 10만원대 엘리트로만 넘어가도 필감이 확 고급스러워지거든요. 특히 엘리트는 14K 금촉이에요. 필감의 차이가 진짜 확 달라져요. 여기서부터 진짜 고급스러운 파이로트의 필감이 나오는구나 싶은 거죠. 이 노크식 모델인 캠리스와 데시모는 스텐촉, 금촉이라는 차이가 있지만 스텐촉도 워낙에 필감이 좋게 잘 빠져서 내 손에 잘 맞는 걸로 선택해 쓰시면 된다고 예전에 리뷰를 했었죠. 캠리스들은 같은 F촉이라도
다른 이 파이로트 F촉에 비해서 글씨가 약간 더 가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극세피를 찾으시는 분들에게도 F촉이면 충분한 그런 모델이에요. 이걸 좀 참고하셔서 선택하시면 좋을 거고요. 파이로트 모델 중에 유일하게 사각 있는 필감을 특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에라보는 가벼운 수지 배럴과 묵직한 황동 배럴로 구분돼서 출시가 됐는데요. 이 수지 제품은 컨버터가 40만 들어가는 게 약간 아쉽기는 한데 매우 가벼워서 오래 들고 써도 손이 아주 편하고, 황동 제품은 컨버터 70이 들어가지만 소재 자체가 단단하고 좀 차가운 데다 이 수지보다는 살짝 더 무게감이 있어서 손목이 약한 저에게는 수지 제품이 훨씬 잘 맞더라고요. 펜촉이 길쭉하고 끝이 낭창낭창해서 SEF 촉은 펜 끝이 필기할 때 약간씩 흔들리는 불안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 취향에는 SF가 좀 더 필기하기에 잘 맞더라고요. 지난번 영상 때는 이 모델이 없어서 오늘 설명을 약간 좀 덧붙여 봤고요. 커스텀까지 포함을 해서 제 취향대로 꼭 한번 사볼 만한 모델을 몇 개만 골라볼게요. 저는 공동 1위로 823과 에라보를 골랐어요. 우열을 가릴 수 없게 둘 다 진짜 아끼면서 쓰기 좋은 만년필이에요. 부드러움과 사각임의 밸런스 때문에 얘는 꼭 써봐야 하는 만년필이라고 생각하고요. 823은 버터필감인데 굉장히 섬세하고 가늘게 필기가 되는 F촉이라서 필기량이 많은 분, 필사족들에게 진짜 잘 맞는 만년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3위가 오늘의 추천펜으로 꼽은 742인데요. 가볍고 부드러운 필감이 손에 너무나 편하네요. 착착 감겨서 한번 들면 계속해서 글씨를 쓰고 싶게 만드는 그런 부담 없는 만년필이거든요. 여기에 노크식의 편리함을 겸비한 캡리스까지 이 4종류. 이렇게 4종류면 다른 건 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나머지 모델들은 다 비등비등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15종류의 만년필을 나란히 써보면서 비교를 하니까 이게 좋고 저게 좀 덜 좋다 하는 거지, 사실 파이로트는 다 좋아요. 다른 브랜드 만년필은 더 이상 욕심이 안 나는데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매해서 리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파이로트는 순수하게 저의 개인적인 욕망으로 계속 구입을 해왔고, 앞으로도 몇 개 더 구입을 하고 싶은 모델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돈이 안 아까운 브랜드였고요. 이번에 리뷰 준비하느라 지금 2달 동안 이렇게 필기를 하는데 하면서도 정말 행복했어요. 리뷰를 좀 빨리 해야 되는데 자꾸 필기를 더 하고 싶더라고요. 세일러 다음 리뷰하려고 쓰고 있는데요. 파이로트 쓰다가 세일러로 쓰려니까 진짜 현타 오더라고요. 하필이면 1등 브랜드 다음으로 세일러를 골라가지고 제가 필기가 영 힘들고 안 된다 싶으면 잠깐 새길로 새서 다른 만년필 먼저 영상으로 리뷰할 수도 있겠어요. 뭐가 됐든 꼼꼼하게 준비해서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부족한 부분 있으면 댓글로 물어봐 주시면 제가 다른 부분들, 미처 영상에 다루지 못한 부분들도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건강하게 8월 보내시길 바라며 더운 나날이지만 매일 필기로운 생활 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